안녕하세요. 사건 추적 15분의 이하나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지난 9월 19일 발전사회학 강의 시간 중 한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으로 지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실제 녹음 파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매춘부랑 예전에 위안부 매춘부와 위안부를 지금 동일하게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서 그 매춘에 들어가겠대요. 살기가 어려서. 지금 현재 매춘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매춘을 했냐? 살기 어려서 그런 거예요.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뭐 조그만 일해도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어 와서 이제 막 이런 유혹이 있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는 거에 동의하죠. 지금도 안 그래요?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학생에게 지금 네가 궁금하면 네가 매춘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하죠. 왜 요새 오늘날 매춘함에 있는 여성들은 동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동정하세요 차라리. 매춘 여성들을 차라리 동정하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하나의 사건 추적 15분에서는 위안부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류 교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살기 어려워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매매에 나선 현재 성매매 종사자라는 텍스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성매매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단지 살기 어려워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걸까요? 두 번째,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 역시 살기 어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춘에 종사한 매춘 여성입니까? 충격적인 발언을 한 이 사람은 류석춘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지난 9월 19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 사회과학대에서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던 류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그날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강의의 주된 내용은 일제치하 한반도 시기였습니다. 식민지화는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한국이 유독 그들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본인을 필요 이상으로 적대한다 라고 류 교수가 주장합니다. 또한 이런 일본인을 적대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일제 침탈론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 침탈론은 거짓이며 식민지화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건데 유독 한국이 식민지 생활을 한 것 때문에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아니 어느 나라나 식민지 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그래야 되냐?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또한 강의 중에 류 교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내용을 거론하면서 조선인 노동자 그리고 위안부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과 답변 시간에 질문이 빗발친 거예요. 왜? 해당 발언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그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보태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 류 교수가 강의하는 발전사회학이라는 과목은 한국의 발전 과정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걸 목표로 하는 수업인데 사실 수업 시간에는 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비중 있게 다룬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류 교수의 발언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보는 자신의 시각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 학생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옛날에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궁금하면 학생이 한번 해볼래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듣는 대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하는 발언. 성희롱 아닙니까? 부적절한 발언 아닙니까? 자, 이날 류 교수의 강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발언은 거짓이며 정의기억연대는 북한 추종단체이고 강의 막바지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류 교수가 자신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류 교수의 발언을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2006년으로 갑니다. 2006년 11월 경향신문이 주최한 진보계획의 위기라는 좌담회에서 류 교수는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테러에 빗댑니다. 아니, 좌파 진보가 우리 보고 극우다, 수구다 라고 하던데, 극우는 테러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지 나는 연필 하나도 못 던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에게 테러리스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일본 극우에서나 하는 발언인데 이걸 한국의 연세대학교 교수가 말을 해요. 자, 일본 극우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14년에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을 합니다. 그러자 일본 내각의 우익 인사가 안중근 의사는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내각의 우익 인사나 할 법한 발언을 류 교수가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수가요. 자, 그런가 하면 2015년엔 베나TV라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일간 베스트, 그러니까 일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일베를 보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간 베스트, 일베가 전파력이 커진 사이트가 됐죠. 한편으로는 아주 순박한 삶의 애환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현대사에 깊숙한 것까지 아는 고수들이 숨어있는 사이트더라고요. 우리가 일베를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왜 비난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류 교수가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현직 교수가 일베네요. 또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7년 당의 미래에 대한 쓴소리를 듣는 청년 간담회 자리에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선점할 수 있는 일은 당이 할 일이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이 할 일이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베 하세요. 일베 많이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시기예요. 류 교수가 2017년에. 그러면서 그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대해서 쓴소리를 듣는 청년 좌담회가 열렸어. 그 좌담회에서 뭔가 당에 좀 유행어를 만드는 것,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드는 건 뭐 꿀잼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치 평론가들이 할 일이니까 여러분 그런 걸 만들고 싶으면 일베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끊이지 않자 류 교수가 뭐라고 또 설명을 하냐면 언론의 악의적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에 걸린 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다른 정치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배충, 박사모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가 괴롭다는 한 청년의 고민에 류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조언을 건네면서 스스로의 이념에 확신을 갖고 당당해라 라고 가볍게 던진 농담이 일배하세요, 일배 많이 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류 교수의 해명이에요. 그게 무슨 해명이야. 그냥 커밍아웃 하세요. 일배라고. 골수 일배충이라고. 자, 이런 논란의 주인공 류 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현재 그가 수업하고 있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연세대 동문이네요.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를 받습니다. 이후에 1997년 연세대학교 정교수로 임용이 됐고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학계의 대표적인 우파 인사로 꼽힙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아시아 연구기금이라는 재단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이 재단은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사사카와 류이치,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사카 류이치가 누구냐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입니다. 거의 주범이에요. 이 사람이 세운 일본 재단의 돈으로 설립된 곳이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아시아 연구기금은 사사카와 류이치가 세운 일본 재단의 돈으로 설립된 곳이다. 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문제의 그날 연세대학교 수업 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류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지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된 류 교수의 프로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강의실로 갑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류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 스캔본을 수업 자료로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고 옛날에도 그랬다. 매춘부들은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이영훈 교수가 한 말이라고 했지만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영훈 교수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멘탈을 벗어나야지 왜 자꾸 거짓을 확대 재생산해서 여러 문제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류 교수가 말합니다.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한 여학생은 이를 지적합니다. 그럼요, 일제강점기에 성노예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보는 게 옳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류 교수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 궁금하면 학생이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더 큰 논란이 된 거죠. 이 말의 전모를 제가 여기 텍스트화 해놨습니다. 매너 좋은 손님들에게 술만 따라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하면 학생이 한번 해볼래요? 어마어마한 일제시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해석이네요. 뿐만 아닙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가 순수한 단체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를 교육해 서로의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난도 합니다. 강의 후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류 교수는 문제 발언에 대해서는 내 수업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등에서는 이미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류 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부적절하지 않은 걸까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일까요? 학생들이 이런 류 교수의 강의를 계속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 그리고 정의당에 이어 민주당과 민주평화는 물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까지 류 교수의 발언을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이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에서도 자기 식구잖아. 자유한국당에서도 류 교수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23일 해당 교과목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류 교수는 그 과목만 강의한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강의인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목은 중단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강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류 교수는 자신이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한 것은 절대 아니고, 한번 해볼래? 이게 권유한 건 아니다. 자신의 강의 스타일의 문제지 이것이 강의 내용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발언인 학생도 한번 해볼래요? 라고 말한 것은 매춘을 해보겠냐고 물은 게 아니라 자료조사를 해보겠냐고 물은 거였다고 주장합니다. 일말의 반성도 하고 있지 않네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자 연세대학교에는 이런 대자보가 붙어요. 궁금하면 교수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라고. 자, 보다 확실한 류 교수의 심경을 잘 알 수 있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연세대학교 학보입니다. 연세 춘추와의 인터뷰에서 류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는 건 정말 억울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지금 류 교수의 연구실 앞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쪽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왜곡된 역사의식 조장하는 수업 거부한다 라고 써있네요. 자, 그리고 10월 1일로 갑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고요.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고, 왜? 일제 위안부들을 매춘부라고 비유했으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한번 해보던가. 또한 지난 30여 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세계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들의 활동을 깎아내렸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기억연대 소송을 시작으로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들은 연세대학교에서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장은 사과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자를 과연 교수라고 부를 수 있는가? 류 교수의 사과와 파면을 요구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20%가 수강 철회를 하고 있고, 연이은 파면 촉구 집회까지. 앞으로 류 교수는 연세대에서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으로 위안부 피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후 우리는 그 끔찍한 면모들을 서서히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자만 240명이지만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9년 생존하신 분들은 단 20분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리고 정확히 규명해야 할 진실. 그 진실을 알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30여 년 동안 싸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사건 추적 15분, 저는 이하나였고요. 매주 화요일 밤 11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는 사건 추적 15분,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이하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